녹화. 네. 자, 여러분들, 배틀 퀴즈가 아니라 퀴즈 배틀에서 풀어본 문제들 지금 같이 시험지에서 다시 복습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답글 달아주시고 같이 반응 확인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읽을게요. 1번 실험 설계에서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무작위 할당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자, 실험 집단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눈다는 얘기를 했고, 나누는 방식은 무작위 할당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고, 왜 무작위 할당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느냐 했을 때는 외생 변수를 통제해서 결국에는 실험집 설계에서 어떤 개입되는 처치들의 처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즉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생 변수를 통제한다. 즉 독립 변수의 영향, 종속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거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실험을 하고 처치를 하고 한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근데 집단을 나누는 방식은 어떻다? 무작위 할당을 한다. 그죠? 그래서 동질성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문제를 이 중요한 맥락을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2번. 다음은 어떤 실험 설계 혈명인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모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 집단에 대해서만 실험 처치를 가한 후 집단 모두에 대해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 뭡니까? 그쵸? 기말고사에는 이렇게 보기가 두 개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해야겠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단일 집단이 아니란 얘기인 거고 집단이 두 개 이상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사전 검사했고 사후 검사했고 이 두 개가 다 문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게끔 해당하는 걸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겠죠. 3번. 단일 사례 연구는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왜 틀리죠? 그래, 맞아요. 하나여서 그렇죠. 단일 말 그대로 사례가 하나여서 그래요. 사례가 하나여서 외적 타당도가 뭐에 대한 얘기였죠? 일반화죠. 어, 인과성이냐 일반화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일반화에 대한 얘기죠. 얼마나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번 케이스 말고도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단일 사례 연구는 당연히 아, 단일 사례에 적용한 연구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높다고는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답은 X죠. 4번.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정보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나의 연구기관이나 어? 의가 필요 없죠. 연구기관이나 관련 전문가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회지표조사, 주요정보 제공자 조사, 사회지표조사죠. 그래서 이거는 욕구조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죠? 기관이던 지역사회든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죠? 서비스든 프로그램이든 제도든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 몇 가지 배웠죠? 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사회지표조사. 여기서는 일단 사회지표조사죠, 이거는. 5번. 실험 설계가 적합한 조사는 뭡니까? 그렇죠. 왜? 실험 설계라는 건 목적이 뭐기 때문에? 네, 목적. 그렇죠. 변화, 즉 독립변수의 개입에 의한 효과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에 영향을 미쳤나 이런 어떤 연구가 적합하죠. 무슨 치료를 받은 노인의 우울감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나머지 1, 2, 3은 그냥 그대로의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다라는 거죠. 6번. 다음 중 익명성 결여에 우려가 있는 서베이 방식은 우편조사하고 면접조사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하자고 하면 면접조사죠. 그죠? 7번. 프로그램 평가 시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뭡니까? 효율성 평가입니까? 효과성 평가입니까? 응?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효과성에 대한 얘기죠. 프로그램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됐느냐,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얘기죠. 거기서 나아가서 투입한 자원 대비라는 말이 나오면 투입한 자원 대비 효율성이 높냐 높냐 미안해요. 투입한 자원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달라져 차이가 나느냐. 뭐 이 얘기를 할 때는 효율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지만 지금 여 문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딱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효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8번. 실험 설계에서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는 집단은 실험 집단인 것이고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비교를 하기 위한 집단이 통제 집단인 거죠. 9번. 다음은 어떤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대한 설명인가? 시행하기에 가장 간편하지만 외생 변수의 통제에 문제가 있어 개입과 행동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신빙성이 가장 약하다. 뭡니까? 힌트는 제일 먼저 첫 시작에 나오죠. 시행하기에 가장 간편하지만. 여기서 A와 B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은 이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예요. A는 뭐였죠?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 A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였죠? 기초선 단계였죠? 개입 전에 클라이언트의 이 사례의 상황들. 그런데 B는 그럼 뭐였죠? B는 개입. 그죠? 개입한 거죠. 개입. 그래서 개입으로 인해서 이 B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면 어, 이 효과가 있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이게 A, B, C, D는 이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C도 해보고 D라는 방법을 달리해서 적용하는 거죠. 방법이나 뭐 강도나 뭐 그런 횟수 뭐 이런 빈도까지도 포함해서 좀 달리해서 영향력 뭐예요? 독립변수의 개입을 좀 달리해서 넣어주는 거죠.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뭐 문장에 바로 A, B 설계임을 알 수가 있는 얘기가 나오죠. 자, 10번. 2020 학번 여기 있습니까? 20학번? 우리 20학번이 있다 하면 휴학을 했었단 얘긴데. 자, 20학번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100명을 졸업할 때까지 추적조사하여 매년 학업 역량을 변화를 조사하였다. 어떤 조사입니까? 동일 표본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는 뭐죠? 그렇죠. 패널이에요. 패널 조사. 동일 표본을 추적하는 2020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100명. 이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000년도에 조사하던 2021년도에 조사하던 지금 조사하던 학번이란 고유 그 번호를 갖고 있는 신입생 100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널 조사이죠. 11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10대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여서 비교하는 조사 설계는 뭐였죠? 경향이죠, 경향. 응? 그 당시의 10대들 어땠는가? 뭐 이런 경향을 보는 겁니다. 집단이 이거는 같지 당연히 않겠지요. 같은 집단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작년 신입생, 올해 신입생 했을 때 작년은 2, 3학번이고 올해는 2, 4학번이잖아요. 각각 신입생이 뭐 예를 들면 선호하는 과목 순위 뭐 이런 걸 제가 조사하고 싶다 봐봐요. 그러면 어때요? 작년 신입생과 올해 신입생은 다르죠? 학번 1학년들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경향을 볼 수 있는 거죠. 해가 뭐 지날수록 들어오는 뭐 신입생들의 과목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 과목 교육 과정도 변경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항상 조사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환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 그걸 반영해서 개선하고 이런 흐름 자체가 그래서 순환적 흐름을 거치는 게 이런 조사예요. 사회복지 현장 기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냐?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지는 않아요. 이용자 만족도 왜 보느냐? 그죠? 그다음에 기관의 어떤 한 해가 끝나갈 때 전체 기관의 그날 그 사업 평가를 하잖아요. 왜 합니까? 당연히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환류를 시키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음. 아니, 저보다 먼저 풀다니. 12번. 사회복지학과의 수업 만족도를 알고 싶어. 재학생 모두를 면접해서 데이터를 얻었다. 이것은 당연히 1차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13번. 무작위 할당이란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할당하여 배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까? 무작위 할당의 정의에 대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14번. 네, 빨간색 누구예요? 지우세요. 한 집단의 피험자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험 처치를 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이용한 설계는 뭡니까? 이거는 뭐 바로 나오죠. 여기 한 집단의 피험자라고 나와죠. 그러니까 단일 집단이죠. 그죠? 네. 그리고 사전 검사 안 했다고 했으니까 사후 검사. 그죠? 2번이죠. 15번.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몇 번이나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싶다. 당신이 선택한 연구 방법은 관찰법입니까? 내용 분석법입니까? 내용 분석법이죠. 기록물에 대한 것들을 관찰이 아니라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을 분석하는 거죠. 내용을 분석하는 거. 이 내용 분석법. 2차 자료의 대표적인 저기죠. 네, 우리 조사 방법이죠. 16번. 이것은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의 신뢰도나 타당도, 유용도,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평가가 잘 됐는지 평가예요. 바로, 네, 메타 평가죠. 자, 그 다음에 17번. 단일 사례 설계 중 기초선 기간 없이 개입 단계로 들어가는 설계로 신속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 사례에 적합한 설계는, 어,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이제는. 바로 개입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긴급 사례라는 거죠. 어, 18번. 프로그램 평가 시 내부 평가의 장점은 뭡니까?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접근성 용이 객관적 독립성 평가 가능. 어떤 거가 그나마 내부 평가의 장점일까요? 그쵸?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 조사론까지 배우지 않으셔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끼리 평가하는 것과. 그죠? 밖에서 평가하는 게 어떤 게 더 객관성이 확보될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대신 장점은 유연하게 그 안에서 관련 정보를 더 쉽게 또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하다는 거 이런 거 있죠.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를 접근하는 게 제한적이긴 하지 않습니까? 어, 짧은 기간에 와서 보고 가니까 참 그런 평가가 많죠. 저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평가를 갑니다만 그는 뭐 제가 그 동네에 살지 않는 이상 그 복지관이 얼마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가는 복지관이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뭐 오전이나 이런 데 가서 한 3-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로 뭐로 평가해요? 뭘로 평가할 것 같아요? 기관 평가할 때. 그렇죠. 서류로 기록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는 여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당연히 기록을 잘 해놓는다는 건 당연히 그 다음번 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록을 잘 해놓는다는 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용자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어 뭐 할 차례죠? 20 19 번. 19 번이죠. 관찰에서는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관찰자가 뭐와 관찰자 내 뭐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죠? 신뢰도라고 했어요. 그죠?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거. 그죠? 중요하다고 했죠. 자, 20 번.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 개입 전 표적 행동의 상태를 관찰하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네, 기초선 단계라고 했죠. 21 번.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표적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욕구와 서비스 이용 상태를 파악하는 기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일반 인구 조사입니까? 표적 인구 조사입니까? 요거는 딱 표적 인구 조사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말 그대로. 그죠? 22 번. 동년배 집단 연구 설계와 같은 의미의 조사는 뭡니까? 그쵸? 코호트 조사죠. 코호트 조사. 23 번. 단일 사례 연구는 무작위 할당을 통해 조사 대상을이겠죠. 조사 대상을 나누는 과정을 거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단일 사례 설계는 집단을 나누지 않습니다. 당연히 단일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24 번. 실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독립 변수 이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 문장 자체가 이제 쑥 들어오죠? 쑥 들어오죠? 예, 쉽게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 이 수업 들었을 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실험 설계도 몰라, 내적 타당도도 몰라, 독립 변수도 몰라, 종속 변수도 몰라, 외생 변수도 몰라, 통제라는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죠? 이 한 문장을 읽는데 걸림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굉장한 발전이에요. 음, 혹시라도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중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 단어를 설명한 부분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죠? 음. 어휘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25 번. 인터넷 조사는 면접 조사보다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대부분 요즘 인터넷 조사를 많이 하죠. 근데 쉽게 답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26 번. 연구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죠?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연구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냈으면 여러분들은 몇 번을 고릅니까? 네, 1, 2, 3을 다 고르셔야 돼요. 왜 답이 3개씩이나 될까?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고르시면 돼요. 27 번. 다음 종류가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 이제 그런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2주차 수업에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흐름만 그냥 보시라고 했어요. 이런 게 양적 연구, 이런 게 질적 연구예요. 했었잖아요. 종류가 다른 하나는 솔로몬 네 집단 설계가 이게 다르죠. 이거는 양적 연구의 실험 설계니까 다른 거고, 근거 이론이나 현상학적 연구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28 번. 어, 관찰은 관찰 대상의 특성에 제한받지 않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글자가 잘못 드러나는 상태를 관찰한다는 것에 글자가 제가 잘못 썼네.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 관찰이라는 한계가 있다. 어떻습니까? 그죠? 네, 맞는 얘기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제한점이 있고. 29 번. 설문을 위해 질문을 작성할 때 복잡한 질문부터 서두에 제시하고 점차 단순한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거는 뭐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부터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면 도망간다고 했어요. 30 번.
실험 설계에서 실험 처치의 유무에 따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거 그죠? 기초적인 거죠.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 봤고요. 복습을 해 봤고요. 어떠세요? 쉽죠? 자 인제 이런 것들이 묶여서 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죠? 그냥 OX로 나오지 않죠. 모두 고르시오. 맞는 것을 모두 고르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고 이런 문장들의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이. 그죠? 뭐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특징에 대해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했을 때 뭐 하나를 뭐 실험 설계의 특징을 껴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모두가 100점 맞는 거를 제가 이제 하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학점을 매기기. 그래서 제가 고심한 끝에 복수 선택형 정답을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중단 좀 할게요. 이거 자 기록 중지.